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토마토 뉴스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사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카드를 갖고 있었지만 그냥 덮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플사보다 6개월이나 앞서 스마트폰 디자인을 추론했지만 이 자료를 법정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추측과 함께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황민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특허청에 제출했던 이 디자인 도면, 그러니까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이었죠. 6개월 전에 출원을 했었는데 이것을 확인한 결과 아이폰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상태라면서요? 네, 사실입니다. 삼성은 아이폰 출시, 아이폰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을 베꼈다고 의심받았던 갤럭시 S와 이미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 도면을 아이폰 출시 6개월 전에 이미 국내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특허권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0년에 소멸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애플과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애플은 삼성의 내부 문건까지 공개해가면서 삼성을 카피캣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아이폰 이전에 개발했던 제품인 F700의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삼성도 원래 이런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이보다 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2007년 1월보다 6개월 전에 제출된 스마트폰 디자인이 갤럭시 S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특허권이 소멸되긴 했지만 엄연히 특허 출원일이 공공기관 자료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법정에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논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디자인이 얼마나 비슷한가, 유사한가가 이게 관건일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6년에 특허청에 출원 신청했던 디자인 도면입니다. 둥근 모서리 형태의 직사각형 외관에다 전면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한 터치패드 등 입력 방식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홈 버튼 위치를 양쪽의 날개처럼 배치시킨 디자인도 갤럭시 S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선후 관계로 따지면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삼성이 먼저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까지 출원한 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애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피캣이라는 모욕을 딛고 창조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핵심 자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상당히 저도 좀 의문이 갑니다. 이 중요한 자료, 이걸 왜 법정에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된 취재진의 문의에 일체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제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이 관련 특허의 존재 유무조차 몰랐을 가능성, 혹은 추후 제기될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삼성이 그 당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기능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이렇게까지 부각될 줄은 몰랐고 결국에는 이것이 애플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배경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삼성 내부적으로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입막음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이제 활용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등록은 이제 안 된 상태였는데요. 이것을 보다 보면은 실효성은 소멸됐지만 출연됐던 중간에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다면?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번 특허를 출원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미국 판정에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또 일단 특허권이 소멸된 이상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법정에서는 유리한 정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본안 소송 과정에서 미디어에 공개했던 F700 디자인이나 소니의 내부 문건 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배심원 판결이 패소로 굳어진 상황에서는 뒤늦게 등장한 이 증거가 오히려 이 증거에 대해서 삼성이 오히려 난색을 표하면서 특허권 출원 및 소멸에 대해 일체 접근을 제한하는 삼성전자의 속사정이 무엇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삼성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파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오는 12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법정에서 이 자료를 반박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인 법무팀과 지식재산권 부서 등은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포기한 이 디자인 특허권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어떤 속내인지 또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